인간관계의 핵심 옥시토신. 내가 처음 자크 박사를 만난 것은 존 레비가 주최한 인플루언서 저녁 식사에서였다. 서로의 이름이나 직업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한 채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레비의 특별한 이벤트였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크 박사는 악수가 아니라 포옹을 했다. 그가 사람들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전설적인 인류학자 헬렌 피셔가 옥시토신에 대해 들어봤어요? 라고 물었고, 그 질문 때문에 자크 박사의 커리어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옥시토신이야말로 개인의 행동이나 의사결정뿐 아니라 국제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이 낯선 사람을 보고 신뢰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뇌에서는 이 인간관계가 안전하므로 계속 이어가도 괜찮다고 말하는 호르몬이 방출된다. 그것이 바로 옥시토신이다. 옥시토신이 한번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분비되길 원한다. 즉,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우리의 경계심을 높이고 낯선 사람에게서 숨거나 도망치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두려움 시스템과 옥시토신은 반대로 작동한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옥시토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처음 만났을 때는 낯선 사람이다. 그러나 이 낯선 사람이 친구나 공동 연구자 혹은 반려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와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지 아닌지는 우리 몸 안의 화학 반응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달려 있다. 옥시토신이 극대화시키는 공감 능력은 진실한 인간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타인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야 그에게 더욱 친절해진다.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옥시토신이 거울 신경계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거울 신경은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활성화된다.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직접 하고 있는 것처럼 신경이 반응하는 현상이므로 옥시토신과의 연관성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자크 박사는 실험 참가자들의 조직과 혈액에서
옥시토신 수치를 측정한 후에 주사와 비강 스프레이로 옥시토신을 주입해서 관찰하는 방법으로 수백 차례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람은 옥시토신의 수치가 높아지면 더욱 관대해지고 타인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며 경계심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사회적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도 높아졌다. 두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약 20분가량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 타인과의 교류 자체가 옥시토신 수치를 높이기도 한다. 하지만 옥시토신 분비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얼굴을 직접 보고 대화할 때 옥시토신 분비가 가장 활발해진다. 화상회의가 두 번째이고 전화통화, 문자, SNS 대화가 그 뒤를 잇는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친구나 지인과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문자나 SNS로 소통하는 일이 작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옥시토신의 또 다른 효과는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행복감을 월등히 높이는 것이다. 사회적 교류는 옥시토신 수치를 빨리 증가시키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크 박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롭거나 우울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오늘 기분이 우울해.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이는 자신의 행복을 챙기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는 옥시토신을 이용한 아이디어를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한다. 블리프루프 팬들은 내 온라인 포럼에서 옥시토신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몇 개의 오프라인 카페를 열어 이들을 직접 만나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옥시토신 수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옥시토신 효과는 산타모니카의 블리프루프 연구소를 설립하는 원동력 중 하나였다. 더불어 블리프루프의 직원들뿐 아니라 친구들, 동료, 기업인들과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나는 외딴 섬에 있는 유기농 농장에서 살면서 좋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을 만날 시간을 내지 못할 때 수행 능력이 낮아지고 행복감도 떨어진다. 타인과의 연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최강의 팁 1. 악수는 적게 하고 포옹을 많이 하라. 신체적 접촉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한다. 2. 옥시토신을 위해 마사지를 받는다. 3. 전화보다는 영상 통화를 하자.
4. 사람들을 직접 만날 시간을 만들어 보자. 당신의 커뮤니티가 당신의 삶을 바꾼다.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에 곁에 있어줄 사람들로 안전망을 구축해 놓기 바란다. 당신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사람, 생각의 지평을 넓히도록 자극하는 사람,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이끄는 사람이어야 한다. 평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JJ 버진의 아들 그랜트가 뺑소니 사고 이후 기적적으로 회복한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그 사고가 벌어지기 한참 전부터 버진은 웰니스 전문가들과 자주 컨퍼런스를 함께하며 돈독한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자신이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날의 위치에 오른 데는 버진의 역할이 컸다고 믿고 있다. 그랜트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은 버진이 공들였던 첫 책, JJ 버진의 777 다이어트가 출간되기 직전의 일이었다. 그녀는 이 책에 모든 것을 투자했다. 마케팅을 조건으로 출판사에서 받은 성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자신의 돈도 모두 투자한 상황이었다. 버진은 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다. 책에 담긴 메시지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가족의 생활과 아들의 목숨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의 힘은 상상 이상이다. 버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할 것을 예상해서 인간관계를 쌓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랜트가 사고로 입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녀의 책 출간과 아들의 병 간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시더스 시나이 메디컬 센터 뇌외상병동에서 재활의사로 일하는 앤 메이어도 있었다. 그녀는 버진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음에도 금요일 밤마다 그랜트의 감각을 깨우는데 도움을 줄 에센셜 오일을 들고 찾아왔다. 버진의 한 친구는 지난 수십 년간 외상성 뇌 손상 환자를 위해 프로게스테론 치료법을 연구해온 도널드 스테인 박사를 연결시켜 주었다. 또 다른 친구는 2006년 최초로 고용량 생선 기름으로 외상성 뇌 손상 환자를 치료했던 때 자문으로 활약했던 베리 시어스 박사를
소개해 주었다. 버지는 아들에게 프로게스테론 치료법과 고용량 생선 기름 치료를 시도했고 얼마 안 되어 그랜트는 의식을 되찾았다. 버진의 커뮤니티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네트워크에 그녀의 소식을 널리 퍼뜨렸다. 덕분에 그녀는 낯선 사람들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얻었다. 버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가족은 그랜트의 곁에서 기도해 주기 위해 3시간을 운전해 오기도 했다. 그녀는 그랜트의 침대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랜트에게 보내오는 사랑과 치유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작은 도움들이 그랜트의 회복에 정말 기여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버지는 모두가 힘을 보탠 결과가 분명하다고 확신한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많은 이들의 보살핌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에너지를 쏟아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따뜻한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도움이었다. 그랜트의 사고가 있기 얼마 전 버진의 끈질긴 설득 끝에 나는 그녀와 함께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자리에 나갔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을 돕는 수많은 게임 체인저들의 열정은 내게 영감을 주었고 나 역시 이들과 같은 열정을 품도록 만들었다. 행복은 전염성이 있다.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종적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무리를 형성하는 모습을 관찰했고 행복이란 감정이 친구의 친구의 친구 3단계나 전파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우연도 아니고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도 아니었다. 연구자들은 행복한 다수에게 둘러싸인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다고 결론 지었다. 이렇게 인간관계와 행복의 긍정적인 피드백 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더 많이 형성하는데 이로써 행복이 타인에게 전파될 뿐 아니라 자신도 더욱 행복해지는 것이다. 큰 행복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상위 10%의 사람들과 행복을 덜 느끼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을 비교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덜 행복한 사람들에 비해 더 사교적이었고, 애정 관계나 다른 사회적 관계도 훨씬 돈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 체인저가 말하는 진짜 행복. 나는 버진의 조언을 받아들여 게임 체인저들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책에 등장한 이들 대부분이 그때 사귄 사람들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낀 덕분에 내 삶은 크게 변화할 수 있었다. 내게 영향을 끼친 사람 가운데 한 명인 토니 로빈스는 어떤 것을 타인에게서 배워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지를 알려준 인물이다. 그는 목표를 성취하는 기술이나 자신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법은 타인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있는 것들을 다시 만드는데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서로가 이룬 것을 발판 삼아 나아가라는 뜻이다. 그러나 무엇이 당신을 충만하게 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다른 사람에게서 결코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반드시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충만함을 느낄 수 없는 성공은 근본적으로는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다. 로빈스는 기업인들, 정치인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전화를 받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우울감을 토로한다고 했다.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모두 이뤄낸 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진짜 감정을 털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로빈스는 바깥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더 크고 넓게 사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에고를 초월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인다. 이 책에 소개된 많은 게임 체인저들이 공익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성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자신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로빈스는 스스로의 영향력을
10배쯤 크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약간의 돈을 더 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진정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충만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낯설고 불편한 것과 충돌할 때 성장한다. 성장을 원한다면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는 안 된다. 나는 JP 시어스와 아주 즐겁고 놀라울 정도로 심오한 대화를 나누었다. 인생 코치이자 코미디언인 그는 채식주의, 뉴에이지 영성, 글루텐 프리 식품, 그리고 블리프루프 식단을 풍자한 패러디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시어스는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마음은 통하지만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들이 더 좋다고 말했다.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모두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지만 자극이 될 만한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 당신의 의견이 반대에 부딪혔을 때 성장할 기회가 찾아온다. 시어스는 의견이 대립된 상황에서는 타인의 관점에서 혹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타인이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저항과 분란을 일으킬 뿐이다. 그보다는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간 지점을 시어스는 이해와 용인이라고 보았다. 이때 공감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온라인에서보다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덜한 이유도 공감 능력 때문이다. 직접 만나 교류하면 옥시토신 수치가 높아지고 옥시토신으로 인해 공감 능력이 높아져 더욱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된다. 시어스의 조언은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내적 갈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들은 대부분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때문에 내적 갈등이 일어난다.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과 그로 인한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된다. 나아가 진정한 내적 평화를 누리고 자신과의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다. 익숙함을 쫓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과 싸우려는 인간의 성향은 안전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그러나 갈등을 겪지 않고 게임의 판도를 바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어두운 숲속을 걷다가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뎌 어디로 떨어지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아니, 어딘가에 도착하긴 할지 알지 못하는 깊은 심연에 빠졌을 때 비로소 뜨거운 흥분과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기꺼이 스스로를 깊은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의지야말로 멋진 인생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자동 조종 장치에 의지해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사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모험과 미지의 세계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당신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자극하는 사람들과 교류해야 한다. 당신이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척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커뮤니티가 당신 안의 능력을 일깨워주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아니면 당신의 수준을 끌어내리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새로운 유대관계가 일으킬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커뮤니티는 당신의 한계를 설정할 수도 있고 더욱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줄 수도 있다. 최강의 팁 1. 자신의 열정을 반영하여 목표를 세우고 지금보다 10배나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2. 어떤 사람들의 영웅이 되고 싶은지, 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3. 새로운 관점으로 더욱 크게 사고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도전과 자극을 주는 이들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어울려야 한다.